여러분의 월급은 상위 몇 퍼센트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위 10%는 과연 얼마를 버는 걸까요? 내 월급은 말하기 좀 꺼려지지만 남들 월급이랑 비교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침 이번 달에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대별로 얼마나 벌고 있고 또 얼마나 자산을 모았으며 빚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위치를 확인해보고 재테크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소득을 먼저 살펴볼게요. 2023년 기준으로 과거의 소득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월급 외에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까지 전부 합친 금액이에요. 그럼 1년에 1억을 벌면 상위 몇 퍼센트일까요? 바로 22.6%예요. 저는 1억을 벌면 상위 10% 이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숫자여서 좀 놀랬거든요. 특히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경우에도 가구 소득이 1억이면 상위 17.7%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리고 7천만 원을 벌면 상위 39.9%였고요. 5천만 원은 상위 55.8%, 3천만 원은 75.3%였어요. 1천만 원은 95.4%였고요. 참고로 최저시급으로 1년 동안 일하면 대략 2,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은 상위 75에서 95%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들을 보고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면 이 데이터는 가구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결과거든요. 실제로 이 조사 데이터에 2인 이상의 가구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개인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소득의 분포도 살펴봤는데요. 상위 20% 가구는 전체 소득의 46.2%를 차지했어요. 반면 하위 20%의 가구는 겨우 4.2%에 불과했어요. 이 차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 구조의 불평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평균 소득과 중환값도 비교해 봤어요. 2023년 가구 소득의 평균은 7,185만 원인데 중환값은 5,681만 원이었어요. 중환값은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딱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인데요. 두 값의 차이가 약 1,500만 원이나 나는 걸 보면서 상위 소득자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크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값보다 중간값을 확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일반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의 소득을 비교할 때 유용한 자료를 또 찾아봤는데요. 가장 최신 자료인 2023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데이터를 참고해 봤어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근로소득만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였는데요. 연령대별로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20대는 3,100만 원, 30대는 4,700만 원, 40대는 5,300만 원, 50대는 4,900만 원, 60대 이상은 3,1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는 6월 기준 월급을 12개월로 단순히 곱한 결과라는 거예요. 즉, 성과급이나 연말 보너스는 제외된 수치라서 실제 소득은 이보다 약간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득이 40대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50대부터는 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죠? 아무래도 50대부터는 정년퇴직이나 임금 피크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30대와 40대는 근로소득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기에 자산 관리와 재테크를 잘 준비하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구들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산은 늘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을까요?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가 보유한 평균 자산은 약 5억 4,022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은 여전히 부동산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주식 같은 금융자산 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 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중앙값은 약 3억 1천만 원으로 평균보다 2억 원 이상 낮은 수치였는데요. 중앙값이 낮다는 건 상위 몇몇 가구가 전체 평균 자산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특히 소득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45.8%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서도 부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연령대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자산 구조와 규모는 크게 달랐는데요. 50대 가구는 평균 자산이 6억 1,44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자산 축적의 정점에 있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반면 39세 이하 가구는 평균 자산이 약 3억 1,583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유일하게 전년 대비 자산이 감소한 연령대라는 특징도 보였어요. 이는 비싼 부동산 가격과 높은 금리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젊은 세대가 부동산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나이대별로 자산 구조도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투자 비중이 늘어났어요. 39세 이하의 젊은 층은 전월세 보증금과 거주주택의 자산 비중이 58.3%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거주 목적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반면 50대 이상은 거주 목적 외의 투자용 부동산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어요.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물 자산 위주로 자산을 보유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금융자산으로 자산을 다각화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들의 부채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가 보유한 평균 부채는 9,128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보대출로 전체 부채의 60%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대부분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안정적일까요?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6.9%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좀 달라져요. 39세 이하는 29.8%로 가장 높고요. 40대는 22.6%, 50대는 16.8%, 60대 이상은 10.9%로 나타났어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부채의 감소보다는 자산 규모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더 크더라고요. 자산 축적의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의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담보대출의 비중은 줄고 임대보증금의 비중은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어요. 앞서 언급한 자산에서 거주의 부동산 비중의 증가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소득과 자산, 부채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또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 빨리 돈을 벌어야 하나? 부동산 투자를 당장 시작해야 되나? 이런 조급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저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가인데 앞서가는 선배 사업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급함이 쌓이고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월급이나 자산을 비교하는 것도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해서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막상 보다 보니 나는 평균보다 부족하네.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되나? 이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조급함에 매몰되기보다는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도 늘려나가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재테크 도구에 대한 영상도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한번 봐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